네, 사랑합니다. 김종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스승님이신 조임훈 선생님께서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 57회차 재테크 특강의 주제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전국 지역별 부동산 입지 정보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테크 수단이라고 하면 은행에 예금이라든지 적금이라든지 또 보험, 주식, 채권, 아파트 이런 게 이제 우리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은행은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 수신금리가 2.05%에서 2.8%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은행에 따라서는 대출 이자를 4, 5%, 6, 7% 이렇게 받고 있죠. 보험은 저축성도 있는데, 저축성은 15년이 지나야지 복리로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주식은 100명이 투자를 하면 95명은 별 재미를 못 보고 5명 정도만 재미를 본답니다.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에 비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5명은 별 재미를 못 보고 95명의 재미를 보니까 손해가 없는 것이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남 3구에서 16억 이하짜리는 없습니다. 영동 아이파크 같은 경우, 또 반포 삼성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는 28억에서 34억대로서 돈이 없으면 아파트 한 채도 사기 어렵죠.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인구를 살펴보면 한국 전체 인구가 현재 5,178만 명이고, 경기도가 1,286만 명, 서울이 987만 명, 인천이 295만 명, 수도권에 2,568명이 모여 있습니다. 절반 정도가 있다는 얘기죠. 지방은 부산이 350만 명, 대구가 250만, 대전이 150만, 광주가 150만, 울산이 120만, 경남이 340만, 경북이 270만, 충남이 210만. 그래서 수도권 이외 지역은 약 2,610만 명 정도 됩니다. 토지 투자할 때 실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례를 알면 또 성공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첫째, 너무 비싼 값으로 매입을 해서 손자, 손녀대까지 장기간 보유해야 되는 땅,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또 전혀 개발할 수 없는 맹지에 투자하는 경우, 또 한 곳에 여러 명의 공동 지주가 있는 땅, 예를 들면 문중 땅 같은 겁니다. 이 문중 땅 같은 걸 개발할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한 500명 정도 저는 가봐요. 예, 동의서를 받지 못합니다. 주식처럼 양도양수할 수 있는 개별 지분 등기 토지와는 다르죠. 공동 등기는 지분 투자는 현재 고수들이 선호하는 투자 방법이고, 지분 토지 거래가 현재의 대세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매매 시기에 각
세대마다 토지 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는 우리가 평소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의 경우 부산의 중심지는 해운대구, 부산광역시는 위상과 규모가 다른 광역시하고는 다릅니다. 부산이 대구보다 부동산 가치가 더 높습니다. 해운대구의 LCT와 재건축될 수영구 삼익 비치 아파트, 비치타운 시세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의 중심은 해운대구와 수영구입니다. 광안대교가 바라다 보이는 바닷가 부동산은 무조건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지역 분화가 확실하게 시작되었고 수성구는 지금도 더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수성구입니다. 수성구에서 가장 먼저 평당 3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는 어떤 단지가 될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노 회장님이나 저는 다 대구가 고향입니다. 무조건 수성구가 유망합니다. 학교와 학원과 인접성만 보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송도의 랜드마크와 청라의 랜드마크 아파트 시세를 주목해야 됩니다. 미래 가치는 송도, 청라, 영종도가 되겠습니다. 좋은 아파트와 역세권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유성구 도령동과 서구 도안동 시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종시와는 경쟁이 필연적으로 따르는 그런 도시가 대전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남구와 서구가 유망합니다. 교육 환경이 1순위인 지역 봉선동이 최상입니다. 강원도 춘천시와 충남 진안시, 강원도 원주시는 수도권화되었습니다. 춘천시 아파트 한 채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겠습니다. 미래 발전 가능성이 원주시는 투자 1순위입니다. 특히 서원주 역세권이 핵심지가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같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원주시입니다. 천안시는 1순위가 불당동, 2순위가 쌍용동, 백석동입니다. 다음은 역세권 명품 땅 투자 10개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지 개발 지역에 입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 따라 입성하고 다양한 인구 구조에 입성을 하라. 세 번째, 접근성과 위치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1번도 입지, 2번도 입지, 3번도 입지. 반갑습니다. 네 번째, 수도권 지역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다섯 번째, 환승역 조건, 트리플 역사 또는 랜드마크. 랜드마크는 60층 이상 빌딩을 말하는데 부산의 해운대에 그 5층 빌딩 있죠. 또 잠실 123층 555m 있고 여의도에 63 빌딩 있죠. 그리고 운정역 앞에 60층짜리 빌딩 4개가 금년도부터 착공됩니다. 현대에서 건설하고 50층 규모는 여러 채가 지금 착공이 되었고요. 거품에 주의를 한다. 소형 땅의 주목해야 된다. 8번째, 현장감을 무시하면 안 된다. 9번째, 역사 주변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된다. 10번째, 직접 역세권, 간접 역세권을 구분하지 않는다. 다음, GTX A 노선이 확정되었죠. 작년 12월 착공되었습니다. 킨텍스 역세권은 일산 신도시 가장 주목받는 입지가 될 것입니다. 제2 자유로 안쪽, 바깥쪽은 아닙니다. 안쪽 에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장항동, 대화동, 송산동, 송포동
이게 전부 852만 평인데 순차적으로 개발됩니다. 남북 통일 시대에 대비해서 실리콘,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준비해 놓은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현재 150만 평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순차적으로 지구 단위로 개발이 될 것입니다. 광명시는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위성 도시입니다. KTX 광명 역세권은 어서오세요. 이곳 또한 쿼드러플 역세권으로서 개발이 가장 유망합니다. 경기도 아파트 상승률 평균 상승률보다도 광명시 아파트는 최고로 아파트 상승률이 높은 데가 바로 광명시입니다. 신분당선 수혜지역 광교 신도시와 분당구가 되겠습니다. GTX A 노선은 문정역에서 동탄역까지, B 노선은 송도에서 마석까지, C 노선은 검정에서 의정부까지가 되는데 이 GTX 3개 노선이 앞으로 이 수도권에 30분 내로 다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신안산선의 경우 1차는 여의도에서 출발하게 되고 이게 서울역까지 연장됩니다. 신안산선. 그래서 앞으로 장차 9호선까지는 개통이 되었고 이 노선이 바로 10호선.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9호선을 타고 왔는데요. 인천 경기도 국제 테마파크역. 국제 테마파크 지난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의 최대 규모 국제 테마파크가 조성됩니다. 시제계 그룹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게 되고요. 국제 테마파크역에서 원시역, 시흥시청역, 광명역, 석수역, 프로디지털 단지역, 여의도역까지 1차 개통되고 2차로 서울역까지 개통됩니다. 또 다른 한양대역에서 또 광명역까지도 또 연결됩니다. 파주시는 최근 가장 뜨고 있는 지역입니다. 가장 핫한 지역입니다. 남북 화해 분위기 모드로 대한민국이 좀 들썩이고 있죠. 미국하고 북한 간에 어디까지나 밀당의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밀당의 과정입니다. 남녀가 연애하듯이. 파주시와 고성군 땅값은 등락을 거듭하지만 결국 계속 오를 것입니다. 임야 투자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야 탐색전, 첫째 산 높이, 뭐라 그러죠? 산고, 그 다음 두 번째 경사도, 세 번째 인목수를 살펴야 됩니다. 투자용 산지는 토임이 어뜸입니다. 가장 좋은 임야는 단연 토임입니다. 강원도에 가면 산비탈이 많고 거기에 고원행지 채소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있죠. 산비탈. 바로 강원도에 있는 그 산들이 토임입니다. 경기도에 투자하는 이유. 경기도의 뒤끝이 단단한 성질이 있습니다. 잠재성 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경기도는 역시 인구의 다양성과 꾸준한 증가세 때문이고 인구 증가의 동력은 화성시, 평택시가 만만치 않습니다. 새로운 교통망, 서해선 전철과 남양주의 진접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해선은 일부는 작년 6월에 개통이 되었고 서해선 고속 전철은 시속 200km에서 250km로 달리게 되는데 2020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서해안 시대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새로운 교통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봉담에서 송산 고속도로 18.3km, 한화가 민간 BTO 방식으로 지금 건설하고 있고 2021년도에 완공됩니다. 4,806억 예산 비봉, 화성, 마도 IC가 들어가고 8탄 분기점과 마도 분기점이 들어갑니다. 대곡에서 소사, 북선 전철선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총 19.6km, 고양시 구간은 6.8km입니다. 2021년 6월에 완공되고 예산 1조 4,468억이 투입됩니다.
소사 원시 복선 전철은 23.3km 2018년 6월에 완공되었고 1조 8,83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인덕에서 수원시 전철 35.3km 2019년 완공 예정이고 2조 4,474억이 투입됩니다. 평택에서 부여 익산간 고속도로 평택에서 부여간 97.8km, 부여에서 익산간 42.4km, 139.2km가 연결됩니다. 화도에서 양평간 고속도로 17.6km, 2020년 12월에 완공됩니다. 터널 6개, 벼랑이 13개가 들어갑니다.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지금 한참 공사 중인데 2020년에 완공됩니다. 내년도에 개통됩니다. 2조 2,941억. 제1자유로와 제2자유로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막히죠. 막히는 이유가 고속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월곶 판교선, 월곶 판교간 복선 전철이 35.8km 2024년 완공 예정입니다. 진접선 당고개역에서 진접까지 14.8km가 2019년 완공 예정입니다. 1조 990억이 투자됩니다. 여주에서 원주간 철도사 21.9km 2023년 완공 예정이고 6,329억이 투자됩니다. 별내선 남사에서 남양주간 12.9km 1조 3,284억이 투자되고 2022년 완공 예정입니다. 의정부에서 철원간 복선 전철 54.2km 2020년 완공 예정이고 2조 6,571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원주에서 제천간 복선 전철은 41.4km 2018년 완공됩니다. 3조 9,585 2018년도 완공됐죠. 이 노선은 후발에서 충주 2021년 완공됩니다. 1조 9,248억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역세권이 답이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투자 전략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 서울 강남 진입 여부. 둘째, 국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셋째, 철도 사업 진행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철도 예정역 부근을 노려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철도 예정역의 출입구 동선을 살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종시는 강남의 개발 과정을 그대로 재현한 도시입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도시 강남구. 여기 강남구라는 분이 오시죠? 강남구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도시입니다. 투자 대상지로 서울 강남 북쪽 또는 남쪽 또는 서남쪽 지역이 유망합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대체로 자신이 예상한 수익에 미치면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바로 매매를 결정합니다. 최초 분양가에서 한 바퀴 돌아서 한 바퀴 정도 올랐을 때 사고, 무릎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무릎, 발목에 사는 게 아니고, 또 분양가의 2배로 조금 못 미칠 때 파는 것이 글로벌 부동산 부자들의 투자 전략입니다. 부자를 만드는 부동산 투자 10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박미의 전략에 대해서 제가 여기 소개해드렸죠. 가수 박미. 팔 때를 고려하라. 둘째, 위치와 관리 상태가 좋은 부동산을 선택하라. 셋째, 최초 분양가를 확인하라. 넷째, 다음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몫을 남겨둬라. 다 먹지 말고 다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남겨두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부동산 중개업자를 잘 활용하라. 다음, 금리와 경기 변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일곱 번째, 인터넷 사이트를 맹신하지 말라. 여덟 번째, 구매 의사가 있다면 몇 번이든 해당 지역을 찾아가라. 답사를 해야 됩니다. 아홉 번째, 이것이라고 판단되면 절대 가격을 깎지 말라. 가격을 깎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격을 절대 깎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의 황금성을 염두에 두어라.
가격 안 깎아주는 부동산이 좋은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안 깎아주는 겁니다. 그 땅은, 그 건물은 폭등하러 진출하라.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경기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수 박미는 10수년간 뉴욕에서 LA를 거쳐 하와이까지 진출했습니다. 정보, 현장, 그리고 돈의 흐름이 박미의 생활 근거지 이동의 이유였습니다. 다음은 아파트는 절대 땅값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IMF 직후 98년도에 용인 수지 상현동에 있는 논 300평을 평당 15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 땅 인근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주변 시세는 평당 1000만원을 뛰어넘었습니다. 20년간 60배가 상승한 것입니다. 또 연평균 6배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같은 시기 대치동 이 아파트 32평형 이 아파트는 아마 엄마 아파트 같아요. 2억 6천에 매입한 B씨의 경우는 현재 강남의 가장 핫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데 강남에 핫한 아파트 3개가 있습니다. 잠실 5단지, 엄마 아파트, 개포 1단지 이 3군데가 핫한 지역입니다. 근데 17억 전후로 처음 대비 6배가 상승했습니다. 수지 상현동 땅값 대비 그래도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강남 테헤란로 주변 땅값은 평당 2억에서 3억 선입니다. 1970년대 평당 약 4만원에 불과했습니다. 50년 후 무려 6,000배가 상승했습니다. 70년대 후반 강남 최고급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분양가 기준 평당 44만원, 현재는 현대아파트가 평당 6천만원 선인데 분양 당시 대비해서 약 130배가 상승했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전자의 땅값 상승폭의 4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이용 가능한 평지가 적다는 것입니다. 임야가 약 70%죠.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인근 지역 땅값을 끌어올립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24조 원이 지금 풀립니다. 대부분 수도권에 보상 나갑니다. 세 번째, 잠재적 투기 수요와 땅값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잠재적 투기 수요가 땅값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화폐 개혁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데 금, 달러, 토지 투자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원칙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세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수익률을 높여라. 둘째, 좋은 조건으로 부동산 대출을 받아라. 셋째, 중개수수료 깎으면 부동산 수익률도 깎인다. 오히려 더 줘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는 타이밍이 전부다. 다섯 번째, 오르는 부동산은 따로 있다. 여섯 번째, 잘 팔리는 부동산을 잡아라. 일곱 번째, 관리만 잘해도 알짜 부동산이 된다. 여덟 번째, 투자도 복기를 하라. 바둑에서 복기하듯이. 부동산 투자 실력이 높아진다. 아홉 번째, 수요와 공급만 알면 부동산 투자가 쉬워진다. 열 번째, 언제나 이기는 부동산 투자를 하라. 원칙 10가지 말씀드렸고요. 결국 토지 투자가 답이다. 첫째,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엄청난 수익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땅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소액으로도, 소액이라면 1억 미만입니다.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넷째, 땅 투자 10단계만 알면 당신은 이미 100억 부자가 됩니다. 다섯 번째, 가수 박미의 부동산 투자 노하우를 숙지하시기 바라고. 여섯 번째, 현재 진행 중인 대형 국책 사업을 알아야 됩니다. 세종시, 새만금, 평택시, 화성시 개발을 알아야 되고, 수도권 역세권 개발을 알아야 되고, 제주도 개발도 알아야 되고, 제2 경부고속도로
신설되는 도로 사업도 알아야 됩니다. KTX, SRT, GTX 역세권을 주목하시기 바라고 파주시 LCD 산업 5만 평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경제특구 500만 평도 들어갈 것입니다. 기업도시와 서울 강남구는 마이스 단지, 삼성역 인근에 마이스 단지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현대 자동차 높은 빌딩을 이제 착공했죠. 개발 하나만으로도 다른 지역의 호재를 모두 압도합니다. 70만 개 일자리 통계 하나만으로도 강남구의 프리미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광명역 역세권과 배우 산업단지 180만 평, 일자리 26만 개가 들어가고 창출되고, 신안산선 외 광명역은 쿼드러플 역세권이 되면서 수서 역세권과 비슷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제가 더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57회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